주제는 과도한 월급 인상으로 잡았습니다. 오늘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물가 상승이 너무 무섭다 그러면서 대기업 중심의 과도한 임금 인상 자제를 요구를 했습니다. 경총과 만난 자리에서 했었는데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상위 기업들 중심으로 성과 보상 또는 인재 확보라는 명분하에 경쟁적으로 높은 임금 상승을 주도를 하고 있다. 과도한 임금 인상은 고물가 상황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더욱 확대시키고 또 중소기업 근로 취약계층의 상대적 박탈감도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사회 갈등을 증폭시킬 우려도 있습니다. 예, 일단 추경호 부총리가 임금 인상이 과도하게 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또 임금이 인상이 안 된 곳은 상대적 박탈감도 심해지고 물가 상승을 자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형편이 되더라도 자제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OX를 저희가 추경호 부총리의 말에 동의하는지 안 동의하는지 OX를 하겠습니다. 저 FD가 OX 판넬을 좀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스틸러 우리 FD님 예, FD님이 꼭 이걸 출연시키시더라고요. 근데 저를 놓고 가도 되는데. 자꾸 출연시키지 말라고 아까 요청이 들어와서 예. 원래는 이제 부장님 의도셨죠? 원래는. 예. 그렇죠. 우리 신스틸러들이 필요해서 근데 저희가 OX 판을 줬는데 원래는 제가 FD에게 자네도 이게 필요하면 들어보게라고 했거든요. 근데 됐다. 그 FD가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받았습니다. 의견을 저도 갖고 싶어서. 노동자 입장에서. 예. 자, 추경호 부총리의 말에 동의하면 O, 동의하지 않으면 X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O 들었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장성철 교수님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아니, 말이 안 되죠.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기업에서 월급 인상 여부를 정말 자신들의 회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뭐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라든지 사내에 있는 여러 직원들의 복지에 대한 차원으로 접근을 할 것인데 이것을 정부가 인상을 자제해라? 이거는 독재 시대에나 볼 수 있는 듯한 말이 아니냐.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예. 물가를 많이 걱정하시는 건 알겠어요. 근데 이런 얘기, 이제 상위 기업이라는 말 난 처음 들었는데 아마 대기업을 얘기했겠죠. 예. 아무리 대기업 직원이라고 해도 그 성과에 따라서 일한 만큼 돈을 받는 거지 더 준다고 저는 생각 안 해요. 제가 뭐 꽤 오래 전에 상위 기업에 약간 다닌 적이 있는데 그때 오래전에 삼성전자에 3년 반 근무하셨죠? 글로벌 마케팅실에? 기억이 다시 떠오르네요. 아, 예. 그때 생각을 해보면 뭐 많이 받는다고 다들 얘기하지만 그만큼 또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는 직원 입장에서 이 발언을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언짢을 거예요. 아까 저 소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이 관치 경제를 이 머릿속에 아직도 갖고 계신 게 아닌가. 이것만큼은 저는 제가 아무리 조강통일을 앞두고 있다고 그래도 소신 발언을 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 정부의 어쨌든 국정 운영의 기조가 자유 아닙니까? 자유. 예.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를 신봉하는데 저렇게 시장 원리에 역행하는 발언을 경제부총리라는 분이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임금 인상이 물가 인상을 자극할까 봐 걱정한다는 것도 이치상 맞지 않는 게 우리나라 10대 재벌의 총 고용에서 차지하는 고용 비중이 3.8%밖에 안 됩니다. 예. 그 3.8%가 임금 인상을 자제한다 그래서 거시경제 지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저 얘기는 거꾸로 그보다 훨씬 더 고용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임금을 억제하는 논리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요. 대기업이 구성원들의 임금 인상을 자제한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하청 단가 올려주고 납품 단가 올려주고 하청 기업의 임금 인상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 대기업은 과도한 임금 인상을 해본 적도 없고요. 어쨌건 생산성이 늘고 생산성이 올라가고 매출이 늘고 이익이 늘면 임금 인상하는 겁니다. 게다가 물가도 이렇게 올라가지고 어쨌든 생활비도 올라가고 있는데 근데 경제부총리가 마치 메시지를 청부받은 것처럼 저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한테 저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요. 옛날 같으면 잘릴 일입니다. 저는 경제부총리가 아니라 기업 민원 해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있을 수 없는 발언이고요. 예, 지금
저걸 통과시키려면요, 그러니까 기업의 임금을 제한하려면 법을 하나 만들어서 통과시키면 가능합니다. 애국 직장인법이라고 제가 이름을 정해봤는데요. 애국 직장인법이요? 예. 임금이 마음에 들지 않는 관계로 외국계 회사로 옮기는 회사원의 경우에는 뭐 구금을 한다든지 출국 금지를 해서 외국으로 인력 유출을 막은 상태에서는 이런 법이 가능한데 돈 많이 주는 거는 다른 회사 가지 말고 우리 회사에서 실적 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 인신을 구속할 방법이 없는데 기업이 무슨 수로 임금 조정을 그 외의 변수로 하겠습니까? 저는 그리고 이 기업 민원 해결사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번에 물가 안정 대책으로 법인세 인하를 이야기를 했어요. 25에서 22%로 인하 얘기하는데 한겨레신문 보도 보니까 전체적으로 6조 정도의 법인세를 아끼는데 대부분 다 100대 기업 안에 몰려 있고 특히나 삼성전자 혼자서 1조 6천억 원의 법인세 그 감세 효과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이러면 물가가 정말 잡히고 경제가 살아납니까? 추경호 부총리 이런 점에 있어서는 너무 기업 민원만 들어주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한덕수 부총리처럼 끝나고 나면 또 회전문 인사로 어디 좋은 회사에 가서 다음 고문 자리를 노리시는 것 같은데 그만 좀 하시고 나라 걱정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사실 산업부를 10년 이상 출입을 했었는데요. 저는 사실 늘 나오는 이런 얘기는 잘 믿기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임금을 억제해서 또 하청업체들에게 좀 더 납품 단가를 많이 쳐줘라. 그러면 삼성 같은 대기업에서 각자 사업부가 많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구매팀에서 아니 저기 부총리가 이런 말 해서 오늘은 다음 달부터는 300원 더 줄게. 뭐 하나에 3,000원씩 받다가 3,200원 쳐줄게. 안 그렇잖아요. 어차피 소싱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고 그런 거 없거든요. 거래 관계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 착취 구조가 있는 거를 당연히 규제를 해야 되는 거지. 더 주라고 해서 더 주는 건 아니잖아요. 삼성전자에 3년 반 근무하셨던 윤희석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무관한 얘기죠. 네. 그런 거 담당하는 분을 성과 측정하는 또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쵸. 거기에 부총리에게는 없어요. 네. 그 상관없어요. 부총리의 메시지에 부합했냐라는 게 KPI에 나오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전혀 없죠. 예. 삼성전자 구매팀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죠. 부총리가 누군지도 모를걸요. 예. 아유, 하여간 창피합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작년에 순이익이 50조 영업이익이 올해 60조 정도를 내다보는데 임금 인상을 자제한다고 해서 뭐 핸드폰 가격을 임금을 올려줬다고 해서 핸드폰 가격을 올리거나 그럴 리도 만무하고 수출 기업이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직원들이 좀 임금을 많이 받아서 소비도 많이 되면 경제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너무 그러니까 직원 입장인지 임금을 모르겠습니다. 많이 받아서 소비를 많이 하면 그게 오히려 고물가 상황에서 물가 인상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자제해달라 예. 이 논리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삼성이 우리 GDP에서 삼성그룹이 차지하는 매출이 18.3%인데 고용은 1.0%밖에 안 돼요. 10대 재벌 55.8%의 매출 비중을 갖고 있는데 고용은 3.8%밖에 안 돼. 이게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거기 임금 좀 올려준다 그래서 그게 뭐 거시경제를 자극할 이 가능성도 없거니와 오히려 지금 법인세 인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양극화되고 편중된 경제를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 그리고 법인세 인하가 투자로 연결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게 물가 인상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법인세 인하해 준다 그래서 기업이 투자나 고용을 늘리지 않는다는 것도 실증적으로 과거 감세 사례를 통해서 입증이 된 바거든요. 오히려 지금 이 심각한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법인세를 인하해 가지고 세수가 덜 거치게 되면은요. 또 적자 재정 편성하거나 국채 발행해야 돼요. 그게 물가 인상 요인이 되는 겁니다. 지금 경제를 거꾸로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앞서 저희가 그래픽 준비했었는데요. 새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이 일단 크게 법인세 인하가 일단 발표가 됐었잖아요. 이 법인세가 전반적인 건 아니고 과표 기준 2천억 원 이상으로 25%의 법인세를 냈던 기업들에 한해서 그걸 25% 구간을 없애주겠다는 겁니다. 3% 정도 인하하는 거여서 사실 우리나라로서는 순이익이 2천억 이상 과표는 사실 더 적기 때문에 더 많이 나는 기업들의 대상이어서 근데 저렇게 법인세 인하도 하고 종부세 인하도 하는데 이게 사실은 물가 인상 우려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정확히. 그렇죠. 근데 임금 부분에 있어서는 과도한 임금 인상은 자제하라. 그래서 일관되지 않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도 이제 야당 패널 하면은 상당히 비판적으로 하겠는데 예. 참 창피하고 안타깝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출연료 같은 경우도 뭐 물가 따라서 오르거나 그런 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뭐 성과에 따라서 하는 건데 물가가 올랐다고 과도한 출연료 인상을 자제하라. 그런 건 저희는 아닙니다. 이미 자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댓글 읽어드리겠습니다. 강호석 의원님. 올해 앞서 이제- 선배님들부터 들어보니까 출연료 인상은 한 10년 전부터 자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소문이 많이 있던데요. 뭐 언론계가 어려워서 그런지 그게 저희가 따로 물가 상승을 우려해서 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지금 분명히 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서 임금 인상 때문에 저희 윗분들이 싫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때문에 이제 좀 저도 만회를 한 것 같습니다. 조강특위는 아니지만 예, 알겠습니다.